혹시 호주의 푸른 바다와 여유로운 이민 생활을 꿈꾸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호주 부동산 투자로 미래를 그려보고 계셨나요? 하지만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기대와는 정반대인 너무나 처참하고 믿기 힘든 현실입니다. 지금 호주 거리에선 상상조차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멀쩡히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이 퇴근 후 집이 아닌 길거리로 향합니다. 차가운 바닥에 텐트를 치고 그마저도 없는 사람들은 좁은 차 안에서 쪽잠을 자며 밤을 버티고 있습니다. 이건 재난 영화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호주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도대체 왜 열심히 일하는 젊은이들이 난민처럼 거리를 떠돌아야 할까요? 그 잔인한 진실이 바로 이 사진 한 장에 담겨 있습니다. 페인트는 다 벗겨지고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이 낡은 목조주택.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셀 것 같은 이 집의 가격.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28억 원입니다. 에이, 설마 하셨나요? 지금 시드니의 인기 있는 거주 지역인 뉴타운이나 서리유즈 같은 곳에서는 이런 넓은 집조차 없어서 못 파는 지경입니다. 매매가만 미친 것이 아닙니다. 이 집의 월세는 한 달에 560만 원입니다. 1년이 아니라 한 달 월세입니다. 연봉 6천만 원, 7천만 원을 받는 멀쩡한 직장인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고스란히 털어넣어도 월세를 감당하기 벅찬 액수입니다. 이것은 전쟁이 휩쓸고 간 폐허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인이 가장 살고 싶어 했던 나라, 지상낙원, 행운의 나라라고 불리던 호주에서 오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현실입니다. 지금 호주 전역의 공원과 주차장에는 밤마다 기이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멀쩡한 직장이 있고 매일 아침 셔츠를 다려입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밤이 되면 집 대신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으로 돌아옵니다. 이들은 노숙자가 아닙니다. 간호사, 경찰관, 선생님, 그리고 일반 사무직 회사원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주거난민이라 부릅니다.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아도 미친 듯이 폭등한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거리로 내몰린 중산층의 몰락. 호주는 지금 조용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피땀 흘려 영주권을 땄던 이민자들이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며 영주권을 반납하고 한국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역이민 행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평생의 꿈이었던 호주 라이프가 어쩌다 악몽이 되어버린 걸까요? 풍부한 지하자원과 높은 국민소득으로 전 세계의 부러움을 사던 부자 나라 호주가 어쩌다 자국민조차 재울 곳이 없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 시야를 넓혀드리는 경제 편의점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행운의 나라. 호주를 상징하는 이 별명은 이제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1인당 GDP가 6만 달러를 훌쩍 넘는 세계적인 부자. 나라에서 국민들이 집이 없어 차에서 쪽잠을 자는 이 기막힌 보순.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바로 부동산입니다. 현재의 호주 주택시장의 통계 수치는 단순한 상승을 넘어 공포 그 자체입니다. 시드니, 멜버른 같은 주요 대도시의 중간 주택 가격은 가구 소득의 13배를 넘어섰습니다. 이를 경제용어로 PIR, Price to Income Ratio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연봉 6천만 원을 버는 가정이 숨만 쉬고 한 푼도 안 쓰고 꼬박 13년을 모아야 중간 수준의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13년입니다. 세금 떼고 생활비 쓰고 아이들 교육비까지 생각하면 사실상 평범한 월급쟁이가 근로소득만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사다리는 완전히 끊어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럼 집 안 사고 월세 살면 되잖아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의 임대 시장은 매매 시장보다 더한 지옥입니다. 2024년 4월 이미 호주 전국 평균 임대료는 주당 627 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7만 원을 넘기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2026년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올랐습니다. 한 달 월세로만 230만 원에서 300만 원이 기본으로 나가는 구조입니다. 4인 가족이 살만한 방 3개짜리 집을 구하려면 월 400, 500만 원은 우습게 깨집니다. 이마저도 돈만 있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재 임대주택 공실률, 즉 비어있는 집의 비율은 1% 미만,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집 100채 중 99채가 꽉 차 있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집 보러 오세요 하고 공고를 올리면 그 집 앞에 수십 명, 많게는 100여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마치 아이돌 콘서트 티켓팅을 하듯 집을 구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집주인에게 월세를 더 올려주겠다, 1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선불로 내겠다며
경매하듯 가격을 부르는 총극이 매일 벌어집니다. 100명이 한 개의 의자를 놓고 싸우는 잔혹한 의자 뺏기 게임. 이것이 호주 임대 시장의 민낯입니다. 많은 분이 궁금해하십니다. 호주는 한반도의 35배나 되는 광활한 땅을 가졌는데 왜 집이 부족해? 맞는 말씀입니다. 땅은 넓죠. 하지만 호주의 국토 대부분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이나 척박한 오지입니다. 실제 인프라가 갖춰진 곳은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같은 해안가 대도시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좁은 지역에 감당할 수 없는 숫자의 사람들이 밀려들었습니다. 첫 번째 구조적 원인은 바로 인구 폭발입니다. 호주는 2023년 기준 전체 인구의 약 30%가 해외 출생자의 정도로 이민 국가입니다. 문제는 속도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국경이 열리자마자 2022년과 2023년 단 1년 사이에 순 해외 이민자 수가 무려 53만 6천 명이나 폭증했습니다. 감이 잘 안 오시나요?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혹은 제주도 전체 인구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단 1년 만에 호주라는 섬나라로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유학생, 기술 이민자, 워킹홀리데이 메이커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이들도 잠을 잘 곳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전문가들은 현재 호주 인구 증가 속도를 맞추려면 매년 최소 25만 채의 새 집을 지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참담합니다. 실제 공급량은 연간 16만 18만 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매년 7만 채에서 9만 채씩 집이 부족한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땅이 부족해서 집을 못 짓는 게 아닙니다. 호주 건설업계 자체가 붕괴 직전입니다. 팬데믹 이후 자재비가 30에서 40% 이상 폭등했고 인건비는 부르는 게 값이 되었습니다. 집을 지어봤자 남는 게 없으니 건설사들이 줄도산하고 짓던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지을 사람은 없는데 살 사람은 넘쳐나는 상황. 경제학 교과서 1페이지에 나오는 가격 폭등의 가장 완벽한 예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이민자가 들고 자재비가 비싸서 이런 국가적 재난이 왔을까요? 이민을 줄이고 정부가 돈을 풀어 집을 지으면 해결된 문제 아닐까요? 호주의 진짜 비극은 이 단순해 보이는 해법을 가로막는 훨씬 더 거대하고 끈질긴 괴물들이 경제 시스템 가장 깊숙한 곳에 떠리를 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호주 부동산 시장을 망가뜨린 첫 번째 괴물, 그 이름은 바로 네거티브 기어링입니다. 이름부터 어렵고 생소하시죠? 하지만 이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호주의 미친 집값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호주에서 월세 수익을 기대하고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대출을 끼고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은행 이자로 매달 4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세입자에게 받는 월세는 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럼 매달 100만 원씩 손해를 보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건 실패한 투자입니다. 매달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니까요. 하지만 호주에서는 이 손실이 마법을 부립니다. 호주 국세청은 여러분이 부동산 투자로 본 손해 100만 원을 여러분이 회사에서 번 월급, 소득에서 뺄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1억 원이라면 세금을 매길 때 아이고 집 사서 월세 놓느라 1년 동안 1200만 원 손해보셨네요. 그럼 1억 원이 아니라 8,800만 원만 번 걸로 쳐드리겠습니다. 라며 과세 표준을 낮춰줍니다. 결과적으로 내야 할 소득세가 확 줄어들거나 이미 낸 세금을 수천만 원씩 환급받게 됩니다. 이건 마치 식당을 운영하다 적자를 낸 사장님에게 정부가 직장 월급에서 적자만큼 세금을 깎아줄게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기이한 제도입니다. 많은 분이 여기서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아무리 세금을 깎아줘도 매달 현금 손실이 나는데 누가 집을 사? 바로 여기에 두 번째 마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 50% 할인입니다. 네거티브 기어링으로 매년 세금을 돌려받으며 버티다가 몇 년 뒤 집값이 10억에서 20억으로 껑충 뛰었을 때 팝니다. 10억 원의 시세 차익이 생겼죠. 보통이라면 이 불로소득에 대해 엄청난 세금을 때려야 합니다. 하지만 호주 정부는 1년 이상 보유했으니 10억 원 중 절반인 5억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아예 매기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합니다. 나머지 5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손실은 국가가 세금 환급으로 메워주고 이익은 절반만 세금을 가져가는 게임. 이런 불공평한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된 겁니다. 이 제도의 원래 취지는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집은 사람이 사는 주거 공간이 아니라 세금 혜택을 받으며 시세 차익을 노리는 금융상품으로 변제되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은 평생 월급을 모아도 집 한 채 사기 힘든데 이미 자산이 있는 부자들은 이 제도를 이용해 집을 2채, 3채, 10채씩 사들입니다. 실제 통계를 뜯어보면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의 가장 큰 수혜자는 마취과 의사, 외과 의사, 금융업 종사자, 변호사 같은 고소득 전문직들입니다. 이들이 여러 채의 집을 싹쓸이하며 가격을 끌어올리는 동안 집 없는 서민들은 영원한 세입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투자자들이 집을 많이 사면 그 집들이 월세 시장에 나오니까 공급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호주에는 공급의 숨통을 조이는 두 번째 괴물이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 지독한 지역 이기주의, 님비, Not in my backyard 현상입니다. 호주는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카운슬이라 불리는 지방의회로 권력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건축 허가권을 쥐고 있는 이 카운슬이 문제입니다. 시드니나 멜버른의 살기 좋은 부천, 학군 좋고 교통 좋은 동네의 주민들은 자기 동네의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타운하우스에 들어서는 것을 결사 반대합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고층 건물이 들어오면 일조권이 침해된다. 교통이 혼잡해진다. 동네의 고풍스러운 미관을 해친다. 하지만 진짜 속내, 아무도 말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집값이 떨어진다는 두려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들어오는 것이 싫다는 배타성입니다. 이 부촌 주민들은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과 자금력을 동원해 카운슬을 압박합니다. 조금이라도 밀도가 높은 주택개발 계획이 나오면 시위를 하고 소송을 걸어 기어이 무산시킵니다. 카운슬 의원들은 주민들의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 주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결국 도심과 가까운 직장이 있고 학교가 있는 좋은 입지에는 새 집을 짓지 못합니다. 개발은 점점 더 도시 외곽, 허허벌판으로 밀려납니다. 시드니 도심에서 50km, 60km로 떨어진 곳에 듬성듬성 새 집을 짓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출퇴근에만 하루 3, 4시간을 길 위에서 버려야 합니다. 병원도 부족하고 학교도 멉니다. 삶의 질은 곤두박질치죠. 모두가 저렴한 주택이 필요하다고 외치지만 정작 내 집 옆에 짓는 것은 아무도 원하지 않은 이 모순. 이 집단 이기심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가로막는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수요는 세금 제도가 부추기고 공급은 지역 이기주의가 막아버렸다. 가격이 폭등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쯤 되면 당연한 질문이 나옵니다. 문제가 이렇게 명확한데 왜 정부는 이 이상한 세금 제도를 없애지 않는가? 왜 강력하게 공급을 밀어붙이지 못하는가? 그 답은 너무나 간단해서 오히려 선택할 정도입니다. 바로 vote 때문입니다. 호주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신성 불가침의 정치적 성역입니다. 그리고 이 성역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군대는 바로 유권자입니다. 호주 국세청 자료를 보면 투자용 부동산을 한 채 이상 소유한 사람은 220만 명이 넘습니다. 호주 전체 유권자의 10%가 훌쩍 넘는 거대한 집단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50대 이상의 베이비부머 세대이거나 안정적인 소득을 가진 중산층입니다. 이들은 투표율도 높고 정치인에게 전화하고 편지를 쓰는 등 정치적 행동력도 강합니다. 정치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집값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펴겠다고 말하는 순간 이 220만 명의 유권자와 그 가족들이 등을 돌립니다. 선거 필패의 지름길이죠. 실제로 이 거대한 벽에 도전했다가 산산조각이 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2019년 호주 연방 총선입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노동당의 빌 쇼튼 대표는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을 축소하고 양도소득세 할인을 줄이겠다는 아주 혁신적이고 용감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청년들과 서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을 줄 알았죠. 하지만 결과는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당시 집권당이었던 자유당은 이 공약을 집값 폭락법, 여러분의 노후연금을 빼앗는 세금 폭탄, 세입자들의 월세를 폭등시킬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대대적인 공포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노동당이 집권하면 당신 집값이 반토막 납니다. 라는 선동이 먹혀들었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들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집이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 나도 집 사서 혜택 봐야지 라는 욕망 때문에 노동당을 외면했습니다. 이 2019년의 패배는 호주 정치권, 특히 진보 진영에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주택 세금 제도를 건드리는 것은 정치적 자살행위다라는 공식이 뼈저리게 각인된 것입니다. 그 결과 2026년 현재 집권 중인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의 노동당 정부는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입을 닫았습니다. 집권 전부터 네거티브 기어링은 절대 건드리지 않겠다고 수차례 약속했고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의 근원을 알지만 그것을 해결할 정치적 동력을 스스로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대신 정부는 호주 미래주택, 기금 HAFF 같은 걸 만들어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며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주 정부에 인센티브를 주며 제발 규제 좀 풀어달라고 사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밑빠진 독의 물붓기입니다. 세금 제도가 계속해서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기느나 아무리 공급을 들려도 투기 수요를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호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2026년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가장 가능성이 높은 느린 붕괴, 슬로우 디케이입니다. 지금처럼 근본적인 개혁 없이 눈치 보기식 대책만 이어가는 것입니다. 집값은 소득과 완전히 괴리된 채 계속 오를 것이고 호주는 철저하게 계급사회로 굳어질 것입니다. 부모에게 집을 물려받은 자와 평생 월세를 전전하는 자, 이 두 계급 사이의 사다리는 사라지고 청년들은 희망을 잃고 호주를 떠나거나 출산을 포기할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현실입니다. 둘째, 외부 충격에 의한 급격한 붕괴, 하드 랜딩입니다. 중국 경제의 위기나 글로벌 금융 쇼크로 인해 호주 부동산 거품이 일시에 터지는 경우입니다. 수많은 가게가 파산하고 은행이 흔들리는 끔찍한 고통이 따르겠지만 역설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 위에서라야 기득권의 저항 없이 새로운 판을 짤 기회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바람직하지만 가장 어려운 정치적 대타협입니다. 정말 용기 있는 리더가 등장해 국민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기존 보유자는 보호하되 신규 투자부터 혜택을 줄이겠다는 식의 점진적 개혁안을 내놓고 세대 간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 지형을 볼 때 이는 기적에 가까운 일로 보입니다. 호주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거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투기 상품으로 변질되었을 때, 그리고 정치가 기득권의 표계산에 갇혀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리지 못할 때, 한 사회가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반면교사입니다. 특정 세대의 부와 노후가 다음 세대의 희생과 절망을 담보로 유지되는 시스템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과연 호주는 이 거대한 모순을 깨고 다시 모두를 위한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화려한 자연경관 뒤에 병든 경제를 숨긴 채 서서히 침몰하는 배가 될까요? 전 세계가 그리고 대한민국이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국의 부동산 문제와 닮은 점 혹은 다른 점이 보이시나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건전한 토론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더 깊이 있고 더 날카로운 경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